네, 안녕하세요. 에이미 영쌤입니다. 오늘은 문법 강의 수동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동태를 알려면 능동태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주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능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의미로 주어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다는 의미의 문장은 우리가 수동태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는 태어났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태어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태어났다 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나는 나아짐을 당했다, 즉 나아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타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bear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bear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 과거 분사 형태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제 수동태를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I was born in 2010 하면 나는 2010년도에 태어났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 여기서 주어가 나는인 것 같지만 진짜 주어는 내 자전거거든요. 내 자전거가 훔칠 수 없고요. 도둑질 할 수도 없어요. 자전거는 훔쳐지거나 도둑 맞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훔치다 도둑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steal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My bike was stolen 이라고 하면 내 자전거가 도둑 맞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문법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말에도 피동형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수동태랑 100% 똑같진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동태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 수동태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능동태와 수동태 이렇게 배웠죠.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을 할 때 전환이 가능한 문장의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문장의 형식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다고 배웠죠. 그런데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한 건 3, 4, 5형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3, 4, 5형식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어 동사는 다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목적어입니다. 즉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들어있는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만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라는 건 기본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이 pp는 과거 분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ed가 붙어있는 것이 과거 분사고요. 그 외에 불규칙은 당연히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전에 수동태는 3, 4, 5형식 문장만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3형식의 수동태만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4형식하고 5형식을 설명을 드렸을 때 이해가 될 거거든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3형식의 수동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다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죠. 자, she wrote the letter. 이 문장은 가장 기본적인 3형식의 문장인데요. 그녀가 wrote, 썼다, the letter, 편지를 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녀가 편지를 썼어요. 이거는 주어인 그녀가 스스로 이 wrote라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녀가 쓴 거잖아요. 이런 문장은 능동태라고 합니다. 이 능동태의 문장은 수동태의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아까? 맞아요. 이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주어 자리가 바뀌어요. 왜냐면
수동태는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녀가 그 편지를 썼죠. 그러면 행동을 당한 건 누구죠? 네, 편지예요. 편지가 쓰여짐을 당한 거거든요. 써졌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동에서 목적어였던 the letter이 주어가 돼서 the letter 그리고 수동태의 기본 형태 be 플러스 pp인데요. 여기에서 비동사 중요한 무엇을 담당한다고 했죠? 네, 주어의 수와 다음에 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the letter 단수고요. 다음에 원래 쓰였던 이 wrote라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제 단수이고 과거 시제여서 was가 나온 거죠. 그래서 was 다음에 write라는 동사의 pp가 written이죠. 그래서 was written.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없던 게 생겼어요. 이 없던 게 뭐냐면 이제 주어는 by 목적격으로 쓰는 건데요. 자, by 다음에 목적격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by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목적격의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였던 she가 by 목적격인 by her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그 편지는 그녀에 의해서, 여기서 by는 뭐뭐에 의하여, 의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녀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by 목적격으로 쓰는 즉 이게 원래 누구였죠? 능동태에서 주어였죠. 이 by 행위자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by 행위자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때 생략이 가능하냐면 그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즉 그냥 people, they 이런 식으로 일반인이거나 또는 불분명하거나 즉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추측이 가능해서 모두 알고 있는 경우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경우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뒤에 있는 by 행위자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동태 문장에 뒤에 by 목적격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예문을 들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여기가 능동태죠. People all over the world love BTS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전 세계의 사람들이 BTS를 사랑한대요. 자, 이 문장에서 목적어였던 BTS가 수동형으로 바뀌게 되면 주어 자리에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love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is loved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 be 플러스 pp에서 비동사가 결정하는 건 뭐라 그랬죠? 주어의 수와 동사의 시제를 결정한다. 그래서 is loved by people all over the world. 자, by 다음에 목적격을 쓰지만 이렇게 그냥 명사가 나오면 명사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TS는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수동은 당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가 아니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네, 두 번째 능동태는 Amy painted the wall. Amy는 칠했대요. The wall, 벽을 칠했대요. 페인트 칠했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이 paint라는 동사가 ed가 붙어 있는 걸 봐서 과거 시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the wall이죠. 자, 목적어였던 the wall이 수동태의 주어가 되겠죠. 자, 그 벽은 칠해졌다가 돼야 되겠죠.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과거 시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능동에서 painted가 과거 시제라는 거, 그리고 수동태에서 여기 painted는 과거 분사라는 거. 똑같이 ed가 붙어 있지만 과거 시제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벽은 was painted, 칠해졌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Amy에 의해서 칠해졌습니다. 이때는 Amy를 생략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불분명하거나 일반인이거나 뭐 굳이 알 필요 없을 때 이게 아니기 때문에 꼭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 능동태 문장에서는 이 must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동사가 쓰여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must obey라는 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The rules, 그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he rules가 수동태 주어가 되겠죠. 자, the rules는 자, 이렇게 조동사가 나온 경우에는 조동사를 먼저 써줍니다.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수동태인 be 플러스 pp를 써주면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조동사 수업을 올렸어요. 조동사의 특징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가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must 다음에 이 동사 원형, 비동사 여기서는 뭐 am, is나 was, were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be를 써야 돼요. be가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조동사 플러스 be, pp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규칙들은 must be obeyed. 자, obeyed는 아까는 따르다, 복종하다라고 했죠? 즉, must be obeyed 해야 된다. 즉, 따라줘야 한다. 지켜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by us, 우리에 의해서. 자, 여기에서 we를 쓰지 않고 us를 쓰는 이유는 목적격으로 쓴다. 기억이 나죠? 네, 그러면 이제 수동태의 부정과 의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동태의 부정문은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능동태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Amy didn't finish her homework. 자, 선생님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나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방심하는 순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를 좀 나눠놓은 다음에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세요 라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런 과정에서 뭐 하나를 빠뜨리고 쓴달지 이렇게 하는 실수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수동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미가 didn't finish. 시제를 보니까 과거 시제이고요. didn't가 나왔다라는 건 부정이죠. not이 들어갔다는 뜻인데 제가 예전에 수업에서 한번 말을 했어요. 부정문에서 쓰이는 don't, doesn't, didn't 에서 쓰이는 이런 don't, doesn't, didn't는 다 여기서 나온 do, does는 조동사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do, does, did가 뜻이 없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맞아요. not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일 때는 don't, doesn't, didn't 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 not만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에이미가 그녀의 숙제를 끝내지 않았대요. 자, 이 문장은 수동태로 바꾸면 자, 목적어가 누구였죠? her homework가 주어였기 때문에 이제 주어로 바뀌겠죠. 자, her homework는 끝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be 플러스 pp를 쓸 건데요. 자, 부정문이기 때문에 not이 들어가겠죠. 이 not의 위치는 맞아요. 비동사 뒤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문 만들 때 not은 비동사 또는 조동사가 만약에 나오다면 비동사 또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부정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didn't finish니까 시제가 과거시라고 했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시이기 때문에 과거시인 비동사를 써서 was not finished by Amy라고 쓰면 되고요. was not을 축약해서 wasn't라고 써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의문문 한번 볼게요.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의문문이에요.
의외로 수동태를 내가 이해를 한 것 같지만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못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볼게요. Did Edison invent the light bulb? 라고 물어봤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했나요? 란 뜻이에요. The light bulb를 여기에서 목적어는 light bulb입니다. 전구죠. 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맞아요. did는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러 온 조동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를 표시를 해놨으면 의문문으로 바뀌었을 때 주어가 뭐가 될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어는 바로 the light bulb가 주어가 됩니다. 자, 주어가 나왔으면 수동태는 be 플러스 pp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의문문을 잘 생각을 해보면 주어랑 비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어랑 비동사의 자리를 바꿔주니까 be 플러스 pp의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랑 비동사 자리만 바꾼 거예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런데 did가 과거시였기 때문에 네, 과거시로 was the light bulb invented 라고 pp의 형태로 써주면 되고요. 주어였던 에디슨은 by 목적격. 여기서는 명사니까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was the light bulb invented by Edison 이라고 바꾸면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죠. 의문문도 어렵지는 않는데요. 의문문의 어순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의문문 만드는, 즉 서술형에서 필요한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드는 그런 어순도 설명을 해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려운 걸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who broke the window라는 건 능동형의 의문문인데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who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나왔으면 이 문장의 주어가 뭔지 잘 찾아보세요. 주어가 없죠. 왜 없을까요? 여기서 나온 이 who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하고 있는 애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는 의문문이지만 do, does, did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네, broke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the window라는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의 자리 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목적어였던 the window가 주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의 의문문은 비동사와 주어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과거시여서 was the window broken 이라고 써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주어는 뒤에 by 목적격, 후의 목적격이어서 whom이라고 쓰는 건데요. 이렇게 뒤로 붙어야 되는데 왜 문장의 맨 앞으로 갔나요? 라고 궁금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who는 여기서 주어로도 쓰였지만 네, 의문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이 by whom을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 by whom으로 시작하는 수동태 의문문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많이 이런 비슷한 문장을 읽어보고 써보고 해서 꼭 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을 자주 봐서 자기 걸로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선생님이 수동태에 가능한 형식이 뭐라고 했죠? 전환이 가능한 형식은 3, 4, 5 형식만 전환이 가능하고 이유는 맞아요.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네, 자동사
수동태 불가능하겠죠. 즉 1형식과 2형식에서 쓰이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뭐뭇이 되다라는 become,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die 죽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이런 자동사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분명 타동사는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에 지금 타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have는 먹다 마시다가 아니고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라는, 즉 소유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수동태가 불가능하고요. resemble이라는 동사는 닮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닮았다라는 뜻이고요. cost는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동사는 타동사이지만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사는 당연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수동태가 불가능한 타동사를 가지고 예문을 몇 개를 들어보자면 Amy resembles her mother. Amy는 닮았다 그녀의 엄마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장을 만약에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그녀의 엄마는 Her mother is resembled by Amy. 엄마는 Amy에 의해서 닮아졌다 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죠? 엄마가 당연히 먼저 태어나셨고 엄마가 딸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is resembled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I have two sisters. 나는 두 명의 여동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have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 문장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two sisters are had by me. 두 명의 여동생들은 나에 의해서 가져진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어떻게 가져질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그죠? 그래서 이런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have도 수동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혹시 뭔지 알까요? 예외. 그죠? 예외. 그리고 이것만 안 되는 거, 얘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be 플러스 pp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예외나 꼭 돼야 되는 거,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시험에서 나올 때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유형들을 몇 가지를 찝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능동태입니다. 자, Shakespeare wrote Romeo and Juliet. 자, 로미오와 줄리엣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희극의 제목이죠. 그러면 가장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비동사 was의 부분입니다. 다들 뭐라고 써서 틀리냐? were이라고 써서 틀립니다. 왜 were로 썼어? 라고 하면 로미오 앤 줄리엣이니까 주어가 두 명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희극의 제목입니다. 제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로미오 앤 줄리엣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단수로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은 was written by Shakespeare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해야 되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네, 바로 이 비동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 같은, 작품의 제목 같은 경우에 s가 붙어 있거나 이렇게 둘이 나와도 하나로, 그냥 제목 하나로 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Tom takes care of his brother. 탐은 그의 남동생을 보살핀다, 돌본다 라는 뜻인데요. take care of는 돌보다, 보살피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구동사라고 해요. 또는 동사 구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take만 가지고는 뜻이 되지 않고요. take care of까지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동사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데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그의 남동생은 보살핌을 받는다. 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be 플러스 pp니까 is taken care of까지 다 써주라는 뜻이죠. 가끔씩 is taken까지만 쓰고 뒤에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그 내용 의미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구동사들은 다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나 부사까지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를 통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동사가 수동태로 나왔을 때 반드시 끝까지 다 하나로 통으로 생각을 해달라. 이거랑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satisfy 라는 동사의 원래 의미를 알고 있나요?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의 원래의 뜻이 만족시키다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예문의 뜻이 뭐냐면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나는 그 결과에 만족했다 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만약에 어떤 것을 만족했다라는 의미로 쓰고 싶으면 그냥 satisfy의 능동으로 쓰면 안 되고요. 수동으로 써야지만 만족하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족을 시킨 게 아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만족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만족했다라는 의미로 쓰려면 자 이렇게 be 플러스 pp의 수동의 형태로 써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 이 문장 수동태인데 뭐가 없죠? by가 없어요. 자, 이렇게 be satisfied with라는 표현은 by 위에 그렇죠. by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 문장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쓰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암기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꼭 찾아서 이거 문제집 보면 다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많이 틀릴 만한 문제들 이런 것들 주의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오늘은 3형식의 수동태만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는 4형식, 5형식의 수동태를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납시다.